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청약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기에 많은 청약금이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디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디어유는 11월 1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2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디어유는 IT아이즈, 비트나인과 동시 청약이 진행되고 지오엘리먼트와도 일정이 일부 겹칩니다. 사실상 4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장 일정은 청약 기간 중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장 일정을 참고하면 디어유는 비트나인과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디어유의 청약은 동시 청약과 동시 상장이라는 안 좋은 환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지사항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전 사례로 볼 때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발표된 기간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8,000원에서 24,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확정 공모가액은 26,000원입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24,000원을 2,000원 초과하였고 그 결과 주당 평가가액인 27,332원보다 4.87%밖에 할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모가가 2,000원이나 상향되었기에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어유의 수요 예측에 1,76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2001.1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운용사의 참여가 매우 높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 않게 참여했습니다. 디어유의 수요 예측 경쟁률 2001.11대 1은 올해 평균 경쟁률인 1226.28대 1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디어유는 아스플로, 맥스트, 지아이텍 다음가는 네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HK이노인과 SKI테크놀로지보다 경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은 1643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상단 미만은 단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픽으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4.21%이고 상단이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단 이상이 99.89%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히트맵으로 살펴보면 색이 밝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가장 밝은 흰색을 찾으면 운용사가 상단 초과로 가장 많은 신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26,000원 이상이 9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26,000원으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높아도 의무보유 확약은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어유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36.13%이고 수량 기준 37.46%입니다.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이 17.12%인데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의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를 해보면 디어유의 37.46%는 지아이텍, 카카오뱅크, 원준, 맥스트보다는 조금 낮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높은 올해 10번째로 높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확인해보면 6개월이 9.6%, 3개월이 가장 많은 14.24%, 1개월이 11.37%, 가장 짧은 15일이 2.24%입니다.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장기인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이 많은 것은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도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디어유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디어유처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높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아직까지 손실을 준 적은 없습니다. 디어유의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1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나머지 60%가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49만 5천 주로 공모가 기준 129억 원이 됩니다. 현재 디어유의 직원은 54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29억 원을 54로 나누면 1인당 2억 3,833만 원 규모가 됩니다. 크래프톤의 직원들은 1인당 1억 3,200만 원에 청약을 했었고 SD바이오센서는 6,300만 원에 청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당 3억 6천억 규모도 모두 배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디어유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만큼 미달이 나도 규모는 작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13,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3,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은 온라인 전용의 2배인 2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제휴은행을 통해 개설을 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하실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청약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기에 많은 청약금이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자격을 분석해보면 일반 등급의 경우 청약일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약정 3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디어유의 청약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기에 직전 3개월은 8월, 9월, 10월 3개월이 됩니다. 평균 잔액 3천만 원은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계좌에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매우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약정 3천만 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약정 3천만 원은 3개월간 주식거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10월 29일까지 주식거래 3천만 원 이상을 하시면 청약 등급이 일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채권이나 해외 주식은 포함되지 않고 국내 주식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를 하신다면 코덱스 200과 같은 주식 기반 ETF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기반 ETF는 증권거래소가 면제되고 증권사 수수료만 부과가 됩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코덱스 200을 1,500만 원 매수 후 매도를 하신다면 쉽게 3천만 원 이상 거래 조건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덱스 200도 주식이기에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등급보다 2배 많은 우대 등급을 노리고 싶으시다면 주식 거래를 1억 원 이상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IRP 계좌를 보유 중이시라면 1천만 원 이상 IRP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입금은 쉽지만 출금은 어려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공모가 26,000원 기준 13만 원이 됩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방법을 살펴보면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는 추첨으로 배정하기에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균등 배정 방법이 50%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디어유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디어유는 구주 매출 없이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인 자금은 발행, 재비용을 제외하고 전부 회사로 입금되게 됩니다. 회사로 입금되는 자금은 약 836억 원입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해보면 컴퓨터 구입 등 시설 투자에 일부 자금이 사용되고 인재 충원과 글로벌 아티스트, 글로벌 스포츠 스타 영입에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의 공모가는 26,000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5,239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에 못지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높았기에 1.5배 정도만 반영된다고 가정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상 의무보유 확약을 배정한 유통 가능 비율은 20.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1,058억 원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디어유는 D&D, 플랫폼 리츠, 차백신 연구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나 쿠콘보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확인해보면 벤처금융이 19.95%, 소액주주가 28.36%, 1% 이상 주주가 51.2%입니다. 디어유는 전체 주주수가 77명밖에 되지 않아 장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외 거래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약 58%를 차지하고 기관 투자자가 21%, 일반 청약자가 20%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높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을 비교해보면 기존 주주가 618억 원, 기관 투자자가 226억 원, 일반 청약자가 215억 원입니다. 디어유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살펴보면 바로 행사가 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2022년 8월 30일이 되어야 임원들과 직원들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디어유에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13일 발행된 전환사채는 2018년 6월 14일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격은 4,426원으로 공모가인 26,000원에 비해 매우 저렴한 상황입니다.
10억 원의 전환사채가 22만 5,936주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10억을 투자하여 공모가 기준 약 49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다만 상장 직후 바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후 1개월간은 의무 보유를 해야 합니다. 디어유에는 전환 우선주도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올해 2월 27일에 발행되었고 80억 원 규모입니다. 5천 원에 발행된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와 1:1 비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80억을 투자하여 160만 주의 전환 우선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똑같이 160만 주의 보통 주식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7일 80억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공모가 기준 수익만 336억 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모두 상장 이후 바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투자자들은 상장 후 1개월의 보호 예수가 있고 기존 주주는 6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 18만 5,920주, 전환사채 22만 5,936주, 전환 우선주 중 매각이 가능한 132만 주입니다. 모두 합쳐 상장 주식수의 7.87%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상장 후 1개월 뒤에 물량이 추가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어유에 부여된 환매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의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장 후 3개월간 공모가의 90%인 23,4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23,400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약자들에게 매우 든든한 조건입니다. 다만 환매 청구권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청약자가 직접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니 무조건 본인 계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자에게 유리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디어유가 아직 이익을 발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장하기 어렵지만 흔히 테슬라 상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요건으로 디어유가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기에 청약자 보호를 위해 일반 청약자에게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회사가 시가총액 5,239억 원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2017년 7월 4일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아티스트 전용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리슨을 출시하고 메신저 기반인 디어유 버블을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디어유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디어유 버블의 매출이 93.19%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디어유 버블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어유 버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회사 공식 IR 자료에 포함된 동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바쁜 세상이기에 제가 요점만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버블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1:1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일반 메신저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작성하면 전 세계 구독자에게 해당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아티스트가 보낸 메시지는 팬들에게 1:1 대화청처럼 나오게 되고 팬들이 보낸 메시지는 아티스트들이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아서 본 메시지에 답장을 하면 다시 1:1처럼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단톡방이 아닌 1:1 채팅처럼 보이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매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어유 버블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출시 초기 구독수가 47,511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100만 구독을 넘어섰습니다. 디어유 버블의 사업을 살펴보면 결국 기술보다는 인기 많은 아티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아티스트를 살펴보면 FNC 엔터테인먼트, 젤리피시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22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참여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주 현황을 보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디어유의 최대 주주는 SM 스튜디오스입니다. SM 스튜디오스는 SM 엔터테인먼트가 100%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2대 주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즉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인 회사이기에 아티스트 확보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디어유의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어유 버블 플랫폼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어유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포함이 된다면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모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 그룹을 살펴보면 2대 주주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큐브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등 엔터테인 관련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와 멜론을 서비스하기에 유사 그룹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비교 그룹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카카오의 퍼가 높은 상황이라 평균한 적용포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53.46을 기록하였습니다. 적용포 53.46에 1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27,332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적용 당기순이익 112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작년까지 적자였던 디어유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 달성한 당기순이익은 약 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 54억 원에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이익과 손실을 정리한 후 이를 2배하여 단순 연환산한 것입니다. 반기 당기순이익 2배한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디어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는 경쟁률도 매우 높고 의무보유 가격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디어유의 수요 측 결과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2,000원 상향된 2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K-팝의 인기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인기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면 소재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유통 물량은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전환이 가능하고 1개월 뒤 매각이 가능한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가 있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디어유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이 2일인 청약 일정인 점, 최악의 경우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규모가 배정되었고 SM 엔터테인먼트가 100% 보유한 SM 스튜디오스,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회사가 최대 주주인 점은 장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이지만 플랫폼 확장에 따라 메타버스 수혜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좋은 테마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일정이 비트나인과 동시상장으로 매수세가 분산될 수 있는 점과 2021년 상반기 연환산 수준 퍼가 48.73으로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는 점은 아쉽습니다. 기존 주주의 유통 물량이 있기에 상장일 1,000억 수준인 유통 물량은 부담이 됩니다. 상장 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전환 우선주가 존재하는 점도 물량 부담을 조금 더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인 점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청약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증권사라 균등 배정은 어차피 한 주 추첨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과 관련된 점을 제외한다면 다른 여건이 매우 좋기에 전체적인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 동시 청약하는 다른 종목들의 경쟁률을 참고해서 최종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배정되는 주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제 이익도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배정훈과 추첨훈이 모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